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금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한미 당국이 아닌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 직후 그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던 모습과 달리 발사 사실을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북측이 예. 좀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점에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북한이 작년 12월서부터 이달 말까지 이른바 북한군의 동기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3월 16일부터는 전략군과 방사포병,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병 부대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순항 미사일 이제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특별히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북한군의 동기훈련의 후반부에서 이런 이제 예정됐던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례적인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달 말까지 동기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당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실제로 요번에 순항 미사일 경우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월까지 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쐈거든요. 탄도 미사일의 경우도.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보면은 모든 형태의 탄도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탄도 미사일은 이제 좀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거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식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된 순항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이 당시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8자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상당한 불만을 쏟아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한국군이나 미군 같은 경우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때 이제 미사일 이제 발사 시험도 하는데 유독 이제 북한군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그러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시비를 걸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 본다면은 자기네들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미 당국도 더군다나 이번처럼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닌 상황을 가지고 또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 공개할 경우 국내 언론이 또 비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한미 군 당국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정례적인 동기훈련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좀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훈련할 때 미사일 발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새로운 이제 현무 1, 2, 3, 4 이런 부분을 이제 시험 발사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공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공개 안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한미 연합군이 하는 거는 문제라는 삼으면서 왜 북한은 그걸 도발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도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태도도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이든 또는 순항미사일을 쏘게 되면 뭐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략 도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군의 동기 훈련 중에 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상황 변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단계다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이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큰 틀에 합의하고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 반면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이른바 버텀업이라고 해서 실무적인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북 협상을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이른바 대북 적대 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북 적대 정책에 어떤 답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역으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없이 바로 이제 북미 대화로 끌고 유도해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제 대북 정책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4월 중순경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정부의 경우는 한 5, 6개월 걸리는데 네. 현재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이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북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례적인 군사 뭐 훈련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 어떤 강도를 높여서 좀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대화의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압박을 해서 더 점점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고 하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해석하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3월 말까지 동기 훈련이 남아 있고 특히 북한이 이제 3월 16일서부터 전략군하고 방사포병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전략군이 하는 게 이제 주로 ICBM이나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이제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이라든지 하와이나 이런 데 도달할 수 있는 준중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북한이 어떤 의도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자칫 과거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이런 전략 도발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미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네. 대화의 길이 막힌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미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이 지금처럼 뭐 순항 미사일이나 또는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는 이제 가능하지만 하와이나 뭐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도 상당히 이제 엄밀하게 계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3년 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채택하는데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부분. 좀 지난번에 국무장관 일행이 왔을 때도 그때 북한 인권 문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발언이. 근데 예, 그런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볼 때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간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거나 이러는데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거기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정부의 경우는 일단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발의국으로는 인권 문제에 대한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제 기본 입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제 그 파탄난 건 아니거든요. 네. 지난번 8차 당대회 때도 김정은 위원장 보면은 이제 3년 전에 봄날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3월 15일 김여정 담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완전히 남북 관계를 파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남북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인권 문제 발의국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고 대신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제로 지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결의안에 지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는 역시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작년까지는 공동제안국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미국도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무조건 뭐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다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대화가 진행되거나 대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전례가 있고요. 네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남북 대화가 단절됐을 때는 우리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말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요 의제가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기간서부터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기존의 북미 대화 이제 주도에서 이제는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얻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동맹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나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에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납치 문제나 또 이 선비 역할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발목을 잡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 전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미일의 이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한 번에 조율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